좀 말도 안 되는 비교들을 하고 있는 이런 논란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일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은 다른 사람보다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좀 조속히 하기로 해놓고 나서 자꾸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이거를 이제 선고하다 보니까 이런 추측들이 남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판단받은 탄핵 심판의 안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관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의견이 각각 분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어요. 본인도 좀 새로운 시각의 입장의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의선 재판관과 김문건 재판관의 의견이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서로 각각 다른 의견을 냈다라고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판단에 있어서의 진보 보수의 성향을 나눈다는 거 좀 무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기각과 각하를 바라는 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예측 정도로 저는 희망 섞인 예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더십 부재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의 어떤 이 리더십이 사실상 별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아마 제가 주변에 취재해 보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갈릴 때는 헌법재판소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뭐 중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판결이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때 딱 4대4로 갈렸거든요. 사실은 그 사안은 이미 이 자체가 기각인데 문제는 4대4로, 즉 4명이 인용 의견을 냈어요. 그것도 문영배 소장을 대행을 비롯해서 이 소위 진보 재판관들 4명이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뭔가 중재를 해서 일단 전체로는 기각을 하고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으로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보면 관례였는데 딱 4명 인용, 4명 기각 이렇게 판결났거든요. 이게 지금 이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사안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지금 윤 대통령 판단에 있어서의 어떤 지금 이 다툼 자체가 보면 사건 자체에 대한 다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 취소로 인한 증거 관계에 대한 어떤 다툼도 있고, 그다음에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소위 진보 쪽과 보수 쪽이 상당히 좀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측면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시나리오가 5대3이다. 5대3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면 문영배 대행이 이거를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진보 쪽에서는 뭔가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비판이 있으니까 계속 시간을 끄는 거고, 만약에 이게 끝까지 이게 이런 5대3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일각에서는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아예 선고를 안 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지금 예상. 많지 않지만 시나리오 중에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 버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 정지는 계속되고 6명 체제가 돼버립니다. 6명 체제가 되면 이 2명에 대한 후임자를 사실상 지금은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정 작업이 순조롭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지금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 한덕수 대행 임명하려고 그러면 야당은 또 탄핵할 겁니다. 아니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안 했는데 국회에서 인준 안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타협점은 뭐냐면 마은혁 임명할 때니까 이 2명도 인정해 주라. 뭐 이런 식의 타협점들도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계속 마은혁 후보자를 강조했던 이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5대3의 균형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추정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